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올해 대구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지난해보다 40%나 늘었습니다. 20대가 35%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4배나 늘었는데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장 추첨에서는 지역 실태와 예방활동 자세히 짚어보고요. 두 기자 시선 100대 1000에서는 2023년 되돌아봄 대구 5대 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양방향 다부터널 앞두고 속도 약간 떨어져 지나고 있고,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으로 803 나들목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칠성 고가차도 일대에서 속도 떨어져 이동 중이고요. 중앙대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상교청사 내거리 양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죽전 내거리에서 용산 내거리 방향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 중이고, 검단로 복현호 거리에서 검단 내거리 방향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야외 활동 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1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0.6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예, 내년에는 마약 유통 경로 확대로 인해서 마약 범죄가 더 크게 사회 문제로 대두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어제 발간한 내년도 치안 전망 보고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 범죄가 올해보다 약 13% 증가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범죄는 2021년 일시적으로 12% 감소한 걸 제외하고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올 들어 11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검거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이 마약 유통 경로가 확대된다고 했는데 이 분석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SNS나 다크웹, 텔레그램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 마약 유통 경로의 확대로 기술 사용이 능숙한 젊은 층 피해자가 다수 양산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해외에 관리 서버가 있는 등 다양한 사유로 판매자 및 오남용자의 추적이 어려워 마약 범죄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이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한국의 입국 관리나 세관 검사, 검역 시스템도 밀수범들이 마약을 국내로 쉽게 반입하는 데 일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법으로는 미국 마약 단속국 같은 마약 전담 수사기구 설립, 디지털 플랫폼 단속 등 엄격한 법 집행, 수사기관 간 다각적 협업 활성화 등이 꼽혔습니다. 네, 어제 배우 이선균 씨 소식이 참 충격적이었는데 잠시 뒤에 대구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소식 보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근거가 담긴 달빛 철도건설 특별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어제 법사위 처리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건데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인 가운데 달빛철도 대상 원포인트 법안 심사 같은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처리는 추후 본회의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네, 법사위 안건에도 못 오른 이유는요? 예, 이날 모두 42개 안건이 올랐는데 이렇게 밀린 법안이 너무 많아서 먼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부터 처리해야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도 상정에 부담을 키운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 9일에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데요. 이때 통과를 노려봐야겠습니다. 네, 결국은 해를 넘기게 됐네요. 다음 소식 보죠. 예, 어제 대구 북구 팔달시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서 10개 안팎의 점포가 화재 피해를 입고 상인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화재 신고 접수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이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장비 54대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서 약 2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에 타는 소재가 많은 의류 매장에서 불이 시작돼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소방당국이 빠른 대처로 불길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건물 안 배전판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튀었다면서 여기서 불이 시작된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 중입니다. 네, 상인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굉장히 놀랐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제과협회 대구 경북 협회장이면서 다사업 서재리에서 애플 모카빵과 갈릭 바게트가 유명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재입니다. 중식당을 운영하신 부모님 덕분에 음식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했었으나 앞으로 밥이 아닌 빵을 많이 먹을 거라고 제과 학원을 등록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작했으니까 한 34년쯤 되겠네요. 우리 두 딸들이 2대째 가업 승계를 받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업체 미팅이나 제품 생산 쪽에도 제가 없으면 더 잘 돌아갈 정도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참 뿌듯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제과협회 회장이기도 해서 올해 7월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 지역과 예천 지역에 저희 회원들이 빵 4,000개를 보낸 적이 있고 작년 9월 포항 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흰남노 때도 포항 지부에 성금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지역 제과 제빵과 꿈나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 동네 빵집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마약 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SNS 같은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너무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지역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희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 전화 연결을 해주셨는데 오늘 네. 마약 관련 토론회가 있다고요. 네네. 서정식 의원실 주최로 열린 마약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 와 있어서 현장이 조금 소음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 이제 불법 마약류 단속, 또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중독자 재활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좀 논의해보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식약처, 언론에서도 참여하셨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또 약사회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구에서는 마약 사범 검거가 4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불법 마약 유통과 투약 이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렇죠.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8,395명이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기준으로 벌써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0대와 20대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서 네. 거의 60%에 이르고 또 여성 사범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유통 방식 변화 때문에 정말 예전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의료용 마약류 복용의 심각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마약과 마약류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약류에는 마약과 대마 또 향등 신성의약품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마약류 중에는 불법 마약류도 있지만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료용 마약류를 또 오남용함으로써 약물 중독까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의료용 사용을 넘어서 불법 마약류 사용까지 이르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목적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또 정해진 그런 규정 내에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특히 그 10대 여학생들이 다이어트 약 관련한 마약류를 많이 복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 다이어트 약도 식욕 네. 억제제 중에 마약류에 속하는 의약품인데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그러면 이제 의약품 관리 점검 규정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오남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 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올해 대구 본부에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한 분들은 어느 정도 늘었는지 또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젊은 층이나 또 학생, 청소년층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다는 걸 실감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대구 본부에 상담 요청하거나 또 교육 의뢰되는 사람들도 보면 올해 들어서 예년보다 한 1.5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계속 늘고 있는데 네.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국의 마약퇴치운동본부로 뭐 방문 안 하시더라도 전화나 메일 등으로도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네.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상담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야간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네.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 24시간 상담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경로가 있다는 걸 또 아시고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창구가 이렇게 열려 있고요. 자신도 네. 모르게 마약에 노출된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요즘은 거래가 대면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의약품을 거래한다면 이 자체가 불법 행위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 인터넷 거래를 통해서 본인도 모르게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네. 또 한 경우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그런 제품들일 경우에 이게 의약품이 아니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이게 마약류일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통되는 그런 잘 모르는 제품이나 과도하게 어떤 특정 효능을 좀 강조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겠네요. 그를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그리고, 국회 네. 토론회에서도 좀 더 실질적인 예방 대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역 견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 기자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백대천이 뽑은 2023 되돌아봄 대구 5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백 기자가 뽑은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해 좀 많은 일을 했죠. 대구 MBC 취재 거부를 저는 첫 뉴스로 좀 꼽아봤는데요. 네. 간략히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이었습니다. 대구 MBC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을 다룬 방송이 방영된 이후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를 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5월 8일부터 지금 7개월째 시청 출입과 취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 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대구시가 또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이 편파 허위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방송 관계자 4명을 따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게 앞서 이제 재수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대구시가 취재 제한을 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 MBC가 지난 12월 7일에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제가 대구시 분위기를 얼마 전에 네. 좀 물어봤는데 취재 거부 움직임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5대 뉴스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게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올 6월 동성로에서 열린 키어문화축제에서 홍준표 시장이 행정 대집행 명령에 경찰이 또 집회를 보호하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키어 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이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또 제출하면서 내년까지도 이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행정과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잘한 일도 좀 꼽아볼까요? 저는 인상적인 게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부터 그 재난관리기금
아닙니다. 여름철이었죠. 전 재난관리기금을 들여서 쪽방 건물 22곳에 에어컨 77대를 설치한 거. 이게 저는 좀 잘한 일이라고 보았는데 이게 쪽방촌에 냉방기를 지원하는 게 서울시 외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꼽은 게 복제비규 가구 발굴 사업인데 사실 이게 지난해 말부터 하긴 했습니다. 이 공공요금을 2달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가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찾아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국민기초나 긴급복지, 기초연금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공공요금 면제 정보를 위치 기반으로 찾기 때문에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위기 가구 발굴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통계청이 주관한 지자체 지역통계 정책 활용 우수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천 기자가 뽑은 두 번째 뉴스도 네. 살펴볼까요? 지역화폐의 변화입니다. 2020년 도입됐던 대구 행복페이가 올해 모바일 기반의 대구로페이로 변경이 돼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월 50만 원 한도 7%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또 대구로 택시와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물 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비판도 좀 받았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구시의 예산안도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이 좀 힘을 잃을 것이다. 특히 대구로 역시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지역화폐 예산 국비 3천억 원을 편성하면서 이 대구로페이도 내년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국비 올해의 경우에는 114억 원을 지원받고 350억 원을 더해서 대구로페이를 운영을 했거든요. 일단 내년 1분기 중에 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행복페이 정말 좋아하는 분들 많았는데 네. 계속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 기자가 뽑은 세 번째 뉴스는요. 네, 환경 생태 부분에서는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었죠. 이번에 그 대구 파련습지입니다. 네. 환경단체의 반발을 일고 있는 이 파련습지 개발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양측의 입장이 더욱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청이 25년 그 3월까지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까지 287억 원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닦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대구시도 내년부터 810억 원을 들여서 금호강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청이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작년에 작성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요. 법정 보호종이 3종류만 좀 발견돼 있었거든요. 이후 근데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이 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14종의 보호종이 서식 중임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까지 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환경청에서는 일단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습지는 자연의 보고인데요. 개발과 보존이 적절한 균형을 잡아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천 기자가 뽑은 네 번째 뉴스는요. 네,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소식인데 대구 중구의회 의원 2명이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이 결국에 보궐선거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정수가 7명인데 2명이 빠지게 되면서 네. 이 보궐선거를 1월 31일에 실시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내년도 총선도 있는데 보궐선거를 따로 치르게 되면서 혈세 낭비죠. 네, 이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됐는데 이 보궐선거 비용 문제를 일으킨 의원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재검토도 앞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백 기자가 뽑은 다섯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구 악취 민원을 저 또 뽑아왔습니다. 오래된 서구 악취 문제인데 이 재건축 재개발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작년보다 37배가 늘었습니다. 네. 서구의회가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거든요. 대구시도 오늘 추가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해법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자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 남겨볼까요? 네, 경제 상황이 내년에 더 어렵다고 하고 올해도 힘들었는데 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요즘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고려거란 전쟁 이 드라마가 좀 떠올랐습니다. 네.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민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위정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이 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패야 승리하기 위해 치른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해도
패배한 다음에 겪는 고통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네, 사국 톤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뭐 한 해 돌아보니까 뭐 여느 해나 마찬가지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싶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보완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긴 하지만 기존에 중시하던 가치들, 집회 시의 자유라든가 뭐 언론의 자유 등은 네. 좀 훼손된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사 한마디로 저는 사회적인 뉴스, 이런 뉴스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뉴스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시길로 정의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 해 동안 달려온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인 전웅일 기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소식이 참 많이 들리는데요.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소식 서유 리포터가 전해주신다고요? 네,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처음엔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으로 시작해서 희망 이웃 돕기 캠페인, 지금은 희망 나눔 캠페인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름의 변화에서 우리 사회의 나눔에 대한 인식 변화도 느낄 수 있는데요.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에 있는 사랑의 온도탑에서 시민들에게 기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 김미영입니다. 평소에 기부 좀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남들을 좀 돕고 싶어서 한 달에 소정의 금액을 한 1년여 넘게 기부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개인 사정으로 기부를 좀 쉬고, 근데 이제 12월 지나가니까 이제 온도탑이 보여가지고 저게 보이니까 이제 진짜 연말이구나를 좀 느끼고, 이 온도탑이 올라갈수록 이제 나도 한두 번 정도 더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기부해본 적 있으세요? 네, 한두 번 정도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기부하고 그 기부받은 사람들이 편지 같은 거 써서 보내줬는데 그거 받고 좀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동성로는 자주 지나다니시나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12월 달에 원래 빨간불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빨간불 온도계가 점점 자는 거 보고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온도계 온도가 타오르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부하고 싶어졌고, 다른 분들도 많이 기부 참여하셔서 따뜻한 연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 그럼 지금까지 사랑의 온도탑 불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네, 현재까지 대구에는 51억 2,200만 원이 모여서 사랑의 온도는 48.2도까지 올랐습니다. 사랑의 열매에서는 올해 반려동물의 명의로 기부할 수 있는 착한 펫이라는 기부 프로그램도 새롭게 생겼는데요. 시각장애인 허경호 씨의 안내견 여우리가 대구 1호 기부자가 됐고요. 또 다른 기부의 주인공, 대구 서부소방서 박광훈 구조대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올 초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군인, 경찰, 소방 그리고 각종 운동에 종사하시는 일반 시민분들을 포함해서 최강의 히어로를 뽑는 대회인 제1회 최강 히어로 챌린지 대회에서 우승하게 됐고요. 우승 상금을 좋은 곳에 써보고 싶어 기부처를 알아보던 중에 이제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 화재 피해 가구에 기부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기부를 할 기회가 생겨서 좀 더 보람차고 기뻤습니다.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기부를 꾸준히 하고 또 이제 내년에도 최강 히어로 챌린지 그리고 소방공무원 고층 건물 계단 오르기 대회 등 직무 관련해서 여러 좋은 대회를 참가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어 상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한번 가입을 할 수 있게 많은 상금을 타서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많이 하진 않았지만 생각만으로 그리고 작은 기부로도 어려운 분들에게 좋게 쓰여질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신 걸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기부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대회를 참가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도 보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기부자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가 서상돈 선생 아시죠? 네, 그분을 특별 아너 회원으로 초대하기도 했고요. 또 이 사연을 듣고 서상돈 고택의 문화해설사분들도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초등학생은 3년째 용돈을 모아서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고 있는데요.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의 김혁준 대리에게 나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는 106억 2천만 원이 1월 31일까지의 모금 목표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대구 사랑의 열매에 3월 달에 사무실에 어떤 어르신께서 찾아오셔서 순금을 기부하겠다고 오신 적이 있으세요. 사별한 아내가 남겨주신 금덩어리를 가지고 계시다가 가치 있게 쓰는 일이 기부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저희 사랑의 열매 기부를 하셨고요. 그 순금을 환산을 하니까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되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독거 어르신이셨는데도 그렇게 큰 금액을 저희 쪽에 기부하셔서 저희 사랑의 열매 직원들도 큰 감동을 받았었고요. 연말 연시에는 기부가 참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방송사에서 소개하는 계좌번호로 기부를 해주셔도 되고요. 인근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현금도 기부가 가능하고 물품으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ARS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요. 저희 사랑의 열매 모바일 홈페이지에 오시면 모바일로도 기부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눔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다 갔잖아요. 네. 3일 남았는데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청취자분들에게도 드리고요. 올 한 해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나와 이웃을 위한 기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마무리를 기부와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연말이 되겠죠. 서열 리포터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소식도 역시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릅니다.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인데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이라면 보건용 마스크 꼭 챙겨서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